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화요일마다 저희가 시황맨의 시장 타파를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동훈 대표가 오기 전에는 항상 그 이동훈 대표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좀 힌트를 얻곤 하는데 자, 오늘 저희가 준비된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동훈 대표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의견을 표력하시는 첫 번째 자리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전망을 했던 대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인데 이제 휴전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타결을 앞둔 휴전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협상하는 기간 동안에 또 노이즈가 다양하게 이제 일어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휴전이라는 건 이제 타협, 끝내 종전하기 위한 어떤 전초 단계를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어떤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시장 갑자기 밀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밀리는 게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이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이제 대표단을 이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경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협상 90일 유예가 도대체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대부분 1월 1일부터 해서 3월 말까지는 별일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12월 1일부터다.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노이즈는 계속 좀 나올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양쪽이 다 힘들기 때문에 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노이즈 후에 다시 안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불확실성이 좀 계속 완화되는 과정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에 극단적으로 또 붙일 일이 있을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 벨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하는 쪽,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농업 지역,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중국 무역 분쟁하고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나가려고 그러고 구조 조정하고 실업자 나올 것 같고. 농업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농민들이 뭐 파산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서 바로 뭐 또 수입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트럼프는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다음에 이제 또 중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최근에 이제 부채 문제가 크잖아요. 기업들의 부채 문제 큰데 이 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빚을 줄이면 제일 좋지만 줄이는 방법이 당장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갖고 이자 내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국의 이해 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극단적인 충돌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된다라면 제한적인 수준의 어떤 반등 가능성은 연말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넣은 게 잘 보면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지만 이게 호재가 생긴 게 아니라 악재가 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였죠. 하나가 무역 갈등, 금리. 이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무역 갈등 부분들이 90일 동안 시간 벌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시간 벌면서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더 봐 이렇게 하고 이제 연장 한번 시킬 것 같다라고. 근데 그런 형태가 결국에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을 상승의 시점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악재 완화만큼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되고 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 뭐 한번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악재들은 완화가 됐는데 악재 하나 해결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우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실적 우려가 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죠. 반도체 그 판매액, 수출액 자체가 이제 2달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전월 대비다. 전년 대비는 플러스고 전월 대비는 이제 마이너스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마다 계속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수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반등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2월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트냐면 다우지수가 월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1월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12월입니다. 밑에 써 있네요. 1월, 2월.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네모칸 쳐준 데가 12월. 근데 보시면 저게 이제 각각 최근 20년 평균, 50년 평균, 100년 평균인데 보시면 오른쪽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입니다, 저게. 근데 12월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말은 대체적으로 해외 쪽이라든가 우리 증시를 대체적으로 본다라면 어차피 배당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도는 좀 줄어들고 다음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성향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역 갈등 우려까지 좀 해소가 돼 있는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자신감 있게 쭉쭉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정도 시도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게 다우존스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리포트들 많이 있거든요. 연말 랠리는 많이 있어 왔다. 근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맨날 나오는 게 산타 랠리 다음에 이제 1월 효과 네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사실 적중률 면에서 보면 차라리 1월 효과가 더 크긴 합니다. 연말 네. 쪽보다는. 네. 이제 근데 또 12월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 등재 부담스러워하는 매도가 나온다 이런 그렇죠. 어떤 속설도 네네.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특히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쭉 리스트 5위권으로 나눠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우리나라라든가 네네. 이런 나라들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5개 국가 중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위, 3위권 정도인데 증시 하락률로 제일 컸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다라면 투자자들 시각에서 가장 많이 빠진 나라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이런 기조, 미증시 어떤 기조 자체에는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0월 급락장 이후에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좀 풀리고 있는 것 같네요. 풀리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안 3.2%도 넘어섰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거의 3% 초반까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제 밤 기준으로 보면 2.97까지 빠졌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3%가 깨지고 이제 2.97까지 이제 빠졌는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거다라는 분위기는 싹 없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었는데 심지어는 한 번 하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FOMC에서는 중립금리 도달했다라고 보는 연준 의원도 일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 이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도 일부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고용 지표 안정돼 있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볼 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시각들 그리고 고용 지표는 이제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좋아진 반면에 물가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자극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 좀 약하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연준 의장은 파월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임명해서 후회한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보도가 되고 뭐 당장 그래서 뭐 문우신이 원망받았다, 뭐 추천한 문우신이 원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바로 부인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어떤 강하게 저유가와 금리 인상을 좀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상 여부와 다르게 시장의 기대치 자체는 금리가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차트로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의 전체 국채 금리가 다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지면서 금리의 어떤 상승 가능성보다는 이제 안정이 되면서 뭐 지금 금리차, 신흥시장의 자금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금리냐면 2월 이전 금리가 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금리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건 그만큼 금리 인상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 걱정되는 것이 이제 만약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도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실업률과 그다음에 물가일 텐데 그러면 실업률과 물가가 좋지 않아야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실업률과 물가가 좋지 않은데 미국 경기 뭐 주가는 올라가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 부채가 좀 걱정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에 대한 문제로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달라붙은 어떤 용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부채 문제, 부채가 많이 늘어난 기업들이 좀 일부 있다라든가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부채가 걱정이 된다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처음에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이 어쨌든 멈추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의장으로서의 역할 자체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단정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스텝을 좀 늦추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단정해서 미국의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이런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게 뭐 달리 얘기하자면은 그 선진국의 경기 고점 논란하고 또 맞물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선진국조차도 경기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가에 대해 질문이거든요. 요즘에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자금 동향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부담스러웠던 게 미국만 좋은 장이었잖아요. 네네. 미국만 쭉쭉 올라가고 이제 신흥시장 쪽은 빠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무역 전쟁은 미국, 중국 하는데 한국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 됐잖아요. 근데 최근 한 3, 4주 동안의 동향을 보면 신흥시장 쪽, 특히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고 계신데 딱 가운데 이제 5손가락이 쭉 올라간 것 같이 보이는 저 차트 있잖아요. 저게 주식형, 신흥시장 쪽에 주식형 자금인데요. 보시면은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유입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선진 시장 쪽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유입이 살짝 되거나 아니면 유출되거나 중립 정도 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정도를 유출한다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관망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보이는 반면에 신흥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이제 무역 갈등 부분에 따라서 낙폭이 컸던 어떤 시장에 대한 저평가 매력.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형태가 되든 해소가 된다라면 증시 복원력이 상당 부분은 좀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혹시 옛날에 그 막 단어들 생각나세요? 뭐 브릭스니, 마빈스니, 믹트니 이런 것들 선진국 시장이 한참 올라가다가 거기서 도저히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때에 돈들이 신흥 시장으로 좀 흘러갔던 경향들이 있는데 좀 지금도 약간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할 것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장세 어떤 끝물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보여지는 건데 좀 다른 시각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무역 전쟁 위기 국면 이후에 살펴보면 미국은 어쨌든 올해 들어서 중산층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 떨어뜨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했던 것을 좀 후퇴하는 건 나옵니다만 이제 유럽 쪽도 계속해서 부양책을 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도 지금 지급 준비를 내렸고 돈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지방별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개발하는 거거든요. 유동성 투입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지금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수혜줄을 또 따져보게 되고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수출할 거리가 많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중국발 경기 부양 어떤 수혜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 말하자면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이제 순환매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국면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종목들 잘 보면 수출주들 오늘 뭐 하이닉스가 빠진다든가 삼성전자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수출 대형주들 어제 같은 경우 화학 IT주가 강했거든요. 코스닥도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2개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보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 시간은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